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자,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전무님 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건입니다. 예. 예.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예, 요즘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별일 없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 박사님께서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예. 새벽에 나오셔서 지금 예. 유튜브 방송하고 계시죠? 월스트리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 자녀교육도 하시고. 매일 아침에 보시나요? 솔직히 매일은 안 보고요. 가끔 이제 제가 매일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구독 이미 눌렀어요. 구독을 누르셨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구독도 됩니다. 했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에서는 워런 버핏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워런 버핏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기로는 포브스에서 매년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에서 부자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그 사업가가 아니라 전문 투자가로 시작해서 투자로. 세계 부자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본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두고 가장 그 투자의 달인.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오마하잖아요.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현이로 불리고 또 이 버크셔 해더웨이 그 투자 지주회사죠. 여기에 회장으로 있는데 여기서 매년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그 세계 각국에서 주주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 우드스탁.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와 더불어서 젊은 애들의 그 문화를 상징했던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빗대서 자본주의 우드스탁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까지 붙여서 정말 주주 중심이 무엇인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범, 모범으로. 모범으로. 주주총회 말씀하셨지만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또 이번 올해는 보니까 LA에서 했더라고요. LA에서. 그 처음 주식을 산 때가 놀랍게도 워런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산 때가 11살이라고 합니다. 아, 11살 때. 사실 그 버핏이 1930년대 태어났잖아요. 그 지금 90살이니까. 그러니까요. 30년대인데 1940년대에 이게 주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지금 만약에 11살에 주식 샀다면 요즘은 사실 흔해요. 너무 쉽고 요즘 너무 사기가 좋아. 모바일로 살 수 있고. 근데 1940년대에 11살짜리 아이가 주식을 샀죠. 샀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가 인생의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뭘 샀냐면 근데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이거 세 주를 주당 38달러에 샀다고 그래요. 근데 사고 나서 보통 다들 경험하지만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죠. 27달러까지 떨어졌대요. 그랬다가 다시 40달러로 그러니까 38달러에 샀는데 40달러로 회복되니까 2달러 벌었다. 이러고 이렇게 팔았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200달러까지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워런 버핏이 이걸 회고하면서 첫 거래에서 배운 게 투자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배웠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예전에 한번 읽었던 대목인데 이때 여동생도 같이 사줬었나 봐요. 자꾸 이제 옆에서 올라나 내려나 물어보니까 이런 거죠. 남의 돈을 맡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또 교훈으로 얻었고. 그래서 자기가 버핏 초창기 투자 조합 얘기를 할 때 투자 조합을 모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신 나는 1년에 한 번만 내가 주주 서한을 발송할 거니까 나한테 종목을 물어보지 마라. 뭐 샀냐고. 근데 실제 몇 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표 끊어서 그냥 환불해서 돈을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 11살이지만 이 경험이 되게 중요했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버핏이 주식을 사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기 직업이 뭐였냐면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주식 중개인이라면 지금은 거의 우리는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다 HT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클릭 해가지고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도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그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 하워드 버핏이죠. 하워드 버핏입니다. 그 아버지는 근데 버핏이 10살 때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증권거래소도 데려가기도 했대요. 뉴욕에 있는. 뉴욕에. 근데 일하던 곳은 이제 저기 오마하. 오마하에서 거기서 일하지만
구경까지 시켜준 거죠. 예, 가가지고 가족들이, 증권 거래소 구경도 시켜주고 예. 또 거기 가서 이제 버핏은 이제 다 이제 종이에 적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막 이러니까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버핏을 자주 불렀대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주식 사러 온 사람들이 있고 뭐 중개하는 모습을 예.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칠판에다 이렇게 딱 그 회사 이름 써놓고 주가 얼마 이렇게 써놨대요. 그런 것도 다 봤던 거죠. 그러니까 11살 때 이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가서 그 투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 워런 버핏은 자녀들한테도 사실 약간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전혀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아들 하워드 버핏,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쵸. 이름하고 똑같은 예. 하워드 버핏 큰 아들이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자기 투자 회사에 이사로 예, 초대시키고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뭐 주식하는 법을 이렇게 옆에서 좀 구경하도록. 그리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자제들은 실제로 투자를 해서 투자 회사는 뭐 별로 그쵸. 관심이 없죠. 관심이 그쵸.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예. 그런 걸 가르치긴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하워드 버핏이 이제 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문서들을 많이 볼 거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봐서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이 워런 버핏은 그 회사들의 각종 재무제표 이런 걸 다 꼼꼼히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회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의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음악가잖아요. 네. 그 늑대와의 춤을 케빈 코스터 나왔던 영화 음악 작곡한 양반이 그 둘째 자유로운 영혼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혼이죠. 영혼이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11살 때 이제 주식을 처음 샀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부모들이 이제 사주는 건데 사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도 심지어 저한테 우리 손녀한테 사줄 만한 주식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뭐 겨울왕국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뭐 디즈니 주식 사준다 뭐 이런 젊은 부모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햄버거 좋아하는 맥도날드.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쪽을 한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작년에 10살 미만 투자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어요. 11만 명이요? 10살 미만이? 와. 예탁 결제원 자료를 가지고 쓴 건데 11만 3,014명 이렇게 집계가 한 해에 됐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상당히 많은 거고요. 아니 뭐 10살 이하니까. 앞에서? 근데 이게 2019년 그 전에는 3만 2,925명인데 한 해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 더 전에는 한 2016년에는 2만 800명 정도,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다가 작년에 확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그 10살 미만의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들이 사주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주식 투자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도 돈이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애플 같은 회사들이 막 오르면 정말 하나의 혁신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과정을 관심을 지켜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좀 깨어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증권회사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계좌 수리 안 되죠. 비대면 계좌가 안 되면 반드시 부모가 가셔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주민등록 동보라든가 가족을 관계를 나타내서 증본이 있어야 되고 증권마다 좀 다른데 뭐 기본증명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떼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부모님의 신분증도 가져가야 되고 또 가급적 아이 도장이 있으신 게 좋아요. 사인으로 가능하지만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나중에 좀 귀찮은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서류를 챙겨 가시고 근데 가시기 전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세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회사들마다. 그래서 챙겨서 가서 계좌를 만드시고 당연히 그 계좌에 돈을 넣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자녀 계좌를 부모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어린 그건 좀 몰랐어요. 그 뭐 하여튼 14살
미만은 그런 예. 서비스 신청하면은 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14살이 이제 되면 이제 그 신청을 했어도 부모가 이제 그 계좌는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이제 14살이 되면은 이건 얘 거 완전히 분리를 해주는 거네요. 이제는. 1살짜리 아이에게도 주식 계좌를 당연히 열어줄 수가 있죠. 당연히 열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태어나자마자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거든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좀 궁금한데 증여세 없이는 2천만 원까지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살, 11살 때 20살까지 2천만 원 증여해 주면 이제 이 청소년기에 4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신 그리고 거죠. 뭐 아무래도 이거 좀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자녀가 아니고 조금 대화가 통하고 세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런 나이가 된 자녀들이라면 같이 얘기를 해서 뭘 살까? 그렇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준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별로 이 자녀 금융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 중에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나중에 학교 같은 데 가서 제가 주식 그 강의 봉사활동 재능 기부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너희들 생활 속에서 발견해 봐라.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혹은 아디다스를 신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요즘 잘 나가면 우리나라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옷 잘 나가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자기가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생활 속에서 종목을 발견해보고 잘 연구해보고 이게 미래 뭐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잘 될 건가 연구해보고 그런 주식을 같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사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 생각에 특히 남자아이들은 근데 거의 다 게임주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게임주로. 게임주도 좋죠. 게임주. 사실 게임주가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고 소위 말하는 OPS 마진 영업 이익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그냥 뭐 목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용돈을 모아서 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를테면 제 아시는 분 얘기입니다. 매칭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용돈을 아껴서 5만 원을 네가 저축을 하면 엄마 아빠가 5만 원을 매칭해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노후 준비할 때 연금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매칭. 이거를 이제 매칭을 이런 기법을 해주게 되면 저축에 대한 그 의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금액을 사게 되면 같이 매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워런 버핏이 11살 때 주식을 산 얘기부터 시작을 쭉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실전으로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게 할 것인가 또 그냥 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서 또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도록 해라. 뭐 여기까지 쭉 얘기를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자들의 자녀 교육 세 번째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